아, 1번은, 1번 해야 되나? 이게 1번 보면은 허구하거든? 이게 3점짜리 문제로 나온 거야, 사관학교에서. 3점짜리예요. 3점짜리인데 뭐 4점짜리처럼 느낌이 나왔잖아.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가 나오면, 지수로그 함수에서 내는 문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및 A, A에 대해서 이게 증가 감소냐,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아마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진행을 할 건데, 이 정점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바뀐 유형에서 고난이도 문제, 여기 이어지는 거야. 여기 더하기해서 이제 점근선이요. 정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지수함수 교과서에 그냥 진짜 딱 요만큼만 문제였거든. 요만큼만. 거기에 대해서 0,1 지나고 1,a 지나고 요런 거 있지. 요게 정점이야. 근데 이게 어려워 엄청.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 같아요. 특정 점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놈의 정근선만 가지고도 필러 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러 문항의 일단 소재. 원래 여기 이제 볼록성이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 물었거든. 합답형 형태로 해갖고. 근데 요즘엔 안 나오고 있어. 볼록성을 내기가 좀 애매해져갖고. 그래서 예전에는 얘가 이제 킬러였는데 이쪽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바뀐 지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2학년 학생들은 내신 준비를 할 때 아마 이 볼록성이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었을 텐데 좀 공부한 친구들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 하여튼 1번에 보시면은 fx가 로그 2 밑이 2고 그럼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증가함수니까 로그 함수를 대충 이렇게 그려주면 돼. 거기에 끊어져 있는 경계는 3. 그래서 값을 집어넣고 이건 아직 모르지만 여기 컴이 안 되네. 일단 얘를 하나 그려요. 끝점 하나 하고. 자, 3보다 작을 때는 이 정도만 되고 그 다음에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쳤어. 여기가 아니구나.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잠이 덜 깨갖고 이렇게 여기 3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되고 증가 여기 왼쪽에 로가 함수입니다. 밑이 2. 그 다음에 닫힌 구간 1가 5래. 그럼 여기 딱 끊길 거야. 여기 1. 여기는 포함이 되겠네. 닫힌 구간이니까. 자, 그러면 최소 입장에서 보면 최소는 지정이 됐는데 최대는 없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를 봅니다. 밑이 2분의 1 함수하겠지. 여기다 이제 적당히 그려봐야 돼.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은 최대값이 정의가 안 돼. 그치? 그래서 최대값이 정의가 되도록 등호가 들어가게 지수함수를 그려주려면 이 정도쯤 그려줘야 됩니다. 적당하게 5가 이 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에 x 더하기 b 그 다음에 더하기 2 여기에서 이게 정근선이에요. 정근선이니까 여기가 2가 되면서 여기서 최소값이 1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정근선을 어쨌든 뭐 요놈 때문에 정근선 때문에 더 내려올 수가 없으니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최소값을 만들어줘요. 그치? 여기서 최소 1 그 다음에 얘는 별 의미 없고 여기서 최대값 3. 자, 이게 정점과 정근선과 정근선 그 다음에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3점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뭐 원래 이제 4점 한 중급쯤 돼야 되는 난이도인데 하여튼 사관학교라 이런 짓을 해요. 자, 하여튼 요 정도의 조금만 비틀어도 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갈 수가 있어. 자, 하여튼 요거와 관련된 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조금 더 진행합니다. 자, 2번은 괜찮지 않을까? 자, 일단 그냥 뭐 2를 대입해서 A값 구해 3. 그 다음에 미분해서 fx를 구해 집어넣어 계산합니다. 이 정도는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2번은 넘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요것도 이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봤는데 좀 버벅대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설명할게. 잘 푸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일단 봅시다. x 빼기 3분의 8 기본적으로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단위원에서도 풀 수 있고 그냥 그래프에서도 풀 수 있고 방법은 많아요. 근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갑시다. 그냥 그래프로 가죠. 절대값을 없애 x 빼기 3분의 파이에
절대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그냥 계산할게.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절대값까지 없앤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거 평행 이동한 사인 함수를 그릴 것인가 아니면은 치환을 해서 들어갈 것인가 이 정도는 고민해 주는 게 좋아요. 평행 이동이 3분의 8이니까 사실은 그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가 복잡하게 나오는 걸 대비해서 그냥 이제 x로 치환합시다. 자, x로 치환을 하면 다 바뀌어요.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2파이니까 라지 x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2파이 끝점은 또 안 들어가지.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 만큼의 범위를 갖고 우리는 사인의 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사인의 x는 일단 위로 아래로 여기도 이 정도 그려줘야 돼. 자, 여기는 이제 x로 치환이 된 거야.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우리는 근을 스몰 x의 근을 찾아야 돼요. 라지 x가 아니고. 근데 나중에 또 바꿔줘야 돼. 자, 3분의 파이 밑에 좀 이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이쯤에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정도를 잡고 그래프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x가 이 방정식 부등식은 이 끝점이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엄청나게 중요해. 요것 때문에 낚시 걸려갖고 틀린 적이 있으면 그럼 공부 좀 한 친구들이야.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요렇게 그려져서 이게 한 주기만큼이 그려져야 되니까 여기까지가 그려지고 여기서 다 끝나요. 자, 라지 x에 대한 얘기야. 근데 방정식은 근데 사실 뭐 끝점하고는 별 무관하게 1과 3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돼요. 하나, 둘, 세 개. 자, 이건 라지 x1, 라지 x2, 라지 x3 대칭성을 기준으로 해서 뭐 구해줘도 괜찮고 그치? 근데 우리 라지 x1이라고 하는 건 스몰 x1 요거 시험하는 게 있으니까 3분의 파이 라지 x2는 한 번에 암산이 되면은 그냥 한 방에 가지고 안 되면은 안정적으로 가요.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은 축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개 2분의 파이 얘는 2분의 파이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되죠. 대칭축의 개수를 곱하면 전체합이 나옵니다. 이게 평균의 개념이야. 평균의 개념. 평균이 x1, x2, x의 평균이 2분의 파이 원래 이제 3으로 딱 나눠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요만큼과 요만큼을 산수하시면 됩니다. 자, 뭐 단위원을 하는 거는 나중에 여기 되면 하고 4번도 이거 거저주는 거라 여기까지는 알아서 합시다. 4번은 넘어갈게요. 자, 5번 봅시다. 분위기 보죠. 5번 맞춘 사람. 5번 그래도 좀 되지. 자, 이게 그림은 복잡해서 어려워 보이는데 그 숫자들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할만은 하는 모양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A, B, C 그 다음에 위가 수직 D, G, F, E 자,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10인데 요거는 길이 다 따내면 별거 없어. 여기 5가 나오고 여기 2가 되고 10이니까 여기 3 여기까지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어디 갔지? AD가 4 AD가 4 그 다음에 수직이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럼 3, 4, 5 여기까지 길이가 나오고 그럼 뭐 이 길이에 대해서 구하다 보니까 그냥 다 구할 수가 있네. 2, 4 수직이니까 여기는 2루트 5 여기도 3, 5, 5, 3, 5에 4까지 하면은 CA 길이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가뿐하게 길이에 대해서 다 구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 문제 풀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길이의 요소와 각에 대한 요소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이게 문제가 안 풀릴 때는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돼. 내가 뭘 못 구하고 있지? 내가 뭘 더 구해야 되지? 이 고민을 계속 저 두 개로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길이가 너무 잘 나타내고 있어. 자,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애가 FG의 길이만 구하면 되고 그리고 얘를 구하려고 봤더니 FG의 길이를 구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FG를 구하는 방법. FG가 속한 삼각형을 먼저 생각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렇게 큰 삼각형을 생각해요. 그러면 G의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FA의 길이를 구하고 요 각을 구하면은 코사인 제곱식으로 쓸 수가 있지. 그러니까 FG의 길이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제곱식을 써서 뭐 구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생각했더니 구해야 되는 요소가 상당히 많아. 이것도 구해야 되고 이것도 구해야 되고 각도 구해야 되고. 근데 각은 뭐 사실 여기 뭐 이제 각은 여기에 이제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뭐 비율이 다 나온 거고. 이러고 나니까 이제 코사인 법칙은 별론데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라고 요게 이제 약간의 힌트야.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하면 각만 구하면 끝나죠. 그래서 사인 여기 A분의 FC가 2R 얘를 이용을 하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이 각은 구해져 있고 이것만 구하면 돼. 그러니까 FG의 길이는 요 외접원의 반지름만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사인 A는 5분의 3이 아니고 5분의 3. 자,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어느 놈으로 이제 구할 것인가 내접하는 삼각형을 빨리 찾아야죠. 근데 이거는 안 되고 요렇게 구하는 게 낫죠. 이렇게 길이가 다 나왔잖아. 길이가 이제 다 나왔어요. 뭐 코사인 제곱식을 써도 괜찮고 약간 돌아가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 이걸 바로 하는 게 좋지. 여기서 알파라고 하면 사인의 알파분의 AB가 2R 다 나와 있잖아. AB 6호고 이거는 그래서 얘를 이제 잡은 이유는 여기가 직각이라서 요 각을 이용하기 편해서 어때요? 이렇게 루트 5분의 1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한수입니다. 됐죠? 조금만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었는데 이게 앞쪽 번호야. 앞쪽 번호. 그 4점짜리 중에서 쉬운 4점. 사관학교가 이래요. 자, 그러면 6번 갑시다. 6번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던 건데 이창수의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B가 좀 큰 거지. 여기가 BC B 빼기 C가 3분의 30이야.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래서 0에서부터 4까지 직선에서 B가 이제 양수로 나오고 C가 음수로 나오려면 직선에서 F 함수를 빼야 여기가 플러스로 나오고 여기 곡선, 그러니까 직선에서 요 곡선을 빼야 여기가 음수로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표현은 그냥 0에서 4까지 직선 빼기 fx야. 직선도 나와 있으니까 여기 x 더하기 k 집어넣고 그 다음에 x제곱 이것만 계산하면은 일단 k의 값은 나와야 돼. 계산은 생각합시다. 이거 계산하시면 k는 6 이렇게 나와. k가 6이 나고 여기서 안 끝나고 a의 면적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a. 2차 함수의 여기 잘린 부분 여기. 그럼 여기가 6이고 여기도 6이고 여기도 6이고. 사실 이걸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이 정도 삼각형으로 이렇게 여기가 A 여기 6 일단 여기 만나는 점을 하나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찾아야 되고 방정식을 풀면 이제 x제곱은 어디야? x 더하기 6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 방정식 풀면 이차함수 이제 면적 공식을 이용하는 게 사실은 계산에서 제일 이득이에요. 이차함수는 면적 공식을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좋아. 요만큼을 따로 잘라서 구할 거고 삼각형 면적으로 따로 구할 거야. 자, 여기는 6이고 여기는 2입니다. 삼각형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6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은 6분의 최고창의 개수 1이에요. 간격이 2죠. 그래서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시면은 깔끔하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차함수 공식도 수능에서 이차함수 공식은 필수야. 꼭 알아두셔야 돼. 3차함수 면적 공식은 필수는 아닌데 요즘에는 3차함수 면적 공식은 뭐 적용이 잘 안 되게 일부러 막고 있어갖고. 자, 그다음에 7번 맞춘 사람. 7번이 이제 약간의 계산이 민소를 맞췄어?
혼자 맞췄어? 진짜? 푼 거야? 자, 7번 봅시다.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해요. 이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가장 강한 조건.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항상 문제고, 이게 A1의 모든 합을 구하죠라고 했으니까 A1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건데, 이 여러 개 나오는 이 상황을 A1부터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A4부터 시작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자, 일단 뭐 식을 보면 식이 나오면 식부터 분석을 하는 게 좋은데 여기는 사실 분석을 할 만한 문과는 없죠. 그냥 대충 뭐 등차수를 되려다가 말았고 등비수열이 되려다 말았어요. 자, 이 정도고 절대값 AN이 얘가 홀수일 때와 절대값 AN이 짝수일 때 영두 짝수라고 합시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A3이 6이 나왔네. 그 다음에 A2랑 A4를 곱했더니 20이 나왔어. 아니, 그러면 A2, A3, A4가 주인공이지. 그럼 A4, A3, A2 얘네들을 먼저 분석해야지. A3으로 뭐 나왔을 때 6이고. 자, 짝수야. 짝수면 집어 넣으면 3 더하기 K. A4 나오죠? 뭐 별거 없네. 아, 근데 A2가 뭔지 모르겠어. 둘 중에 하나겠지 뭐. 홀짝 나눕니다. 홀짝 나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거꾸로 계산해야 돼. 여기다가 집어넣은 홀로 들어갔으면 이제 6은 이렇게 계산해야 돼. 마이너스 A2 더하기 1 빼기 K.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 뭔가 좀 이상한데? K가 정수 K고 마이너스 AN 더하기 1 더하기 K구나. 어쩐지 부분이 좀 이상하다 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A2는 K 빼기 5 그래. 자, K 빼기 5.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야. 자, 여기 K 빼기 5랑 이제 요거 씁니다. 이거 주어져 있는 거 3 더하기 K에 A 그리고 A랑 A4 곱한 거 K 빼기 5가 좀 절대값이야 20. 이걸 풀어내요. 그럼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나올 거고 이게 20일 때랑 마이너스 20일 때를 풀어내야 돼. 자, 20으로 풀어내면 이거는 뭐 그냥 기초니까 K는 7과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7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7 빼기 5가 돼서 짝수가 돼. 모순이 되죠.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고 절대값이 짝수가 돼. 이게 둘 다 모순이 돼. 마이너스 20을 집어넣으면 실근이 나오지 않아요. 실근이 안 나와. 이건 계산 생략할게. 자, 그래서 짝수 쪽에서 나옵니다. 짝수 쪽에서. 짝수 쪽을 한 번 더 계산하시면 돼. 이쪽에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다시 6은 마이너스 2분의 1 A2 더하기 K. 그럼 2배 6 빼기 K. 6 빼기 K.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또 계산을 하면 2배에 6 빼기 K에다가 3 더하기 K를 곱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20. 2 떼고 10으로 갑시다. 이것도 두 번 계산을 해요. 마이너스 이제 10으로 가면 이것도 실근이 나오지 않고 6 빼기 K 요를 이렇게 10으로 계산을 해서 뭐 그냥 생략할게. K는 7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에서 7이 나왔을 때 7이 나오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면 10이 돼서 20이 되는 거지. 이렇게 A2가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한데 요거에 따라서 이제 A1도 또 나눠야 돼. 짝풀로 나눠서 한 번만 더 계산하시면은 나옵니다. 자, 하여튼 약간의 이제 사관학교 스타일의 계산 폭탄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고3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자, 올해 이런 수열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와서 올해 이런 문제가 정말 쉽게 나오는데 올해 수능에는 어렵게 나올 거예요.
22번 자리에 다시 요 수열 문제가 다시 등장할 거예요. 작년 이제 수능 22번도 수열 문제였거든.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워서.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형 구평을 쉽게 냈더니 이 정답률이 상당히 올라갔어. 올라가면 수능에서 이 난이도가 올려요. 평가원에서는 이 정도면 학생들이 적당히 틀려주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학생들이 너무 많이 맞췄어. 그리고 난이도 올립니다. 그래서 딱 뭐 이 정도 수준 이상으로 공부는 해야 돼. 이제 지금 현 고2 학생들은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고3들은 이 수열 문제 내가 뭐 이 정도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고 풀 수 있겠다 싶으면 더 어려운 문제로 가세요. 더 어려운 문제. 자, 수열 문제들은 공부하면 맞출 가능성이 좀 있어. 자, 8번 봅시다. 공부 시험 틀렸어? 자, 8번은 자,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 이게 해석이라고 하는 건 X좌표, Y좌표밖에 없는데 보통은 이제 추론형 보면 X좌표를 중복시키거나 Y좌표를 중복시켜요. 그렇게 해서 합체를 해.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뭐야? 이 절대값 여기에 나오면 절대값 gx라고 나오지. 도대체 절대값을 왜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거 어제 했던 거에 이제 연장선이에요. fx는 t에 대해서 fx 그래프가 3차 함수고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움직이면 이 변화, 만나는 점이 변화가 생겨.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변화가 생기죠. 이 변화점에 대해서 항상 해석은 변화점에 대해서 항상 이 문제가 시작이 돼. 변화점이 시작이야. 그럼 절대값은 도대체 뭘 변화시키려고 했겠니? 절대값은 당연히 이 함수가 뭐 대충 이 gx가 이렇게 있다면 함수값을 음수를 양수로 변화를 주려고 한 거잖아. 아니 쉽게 생각해. 음수를 양수로 함수 값 자체. 그러니까 y의 변화를 주려고 얘를 작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말하면 쉽게 생각해요. 이게 뭐 f 안에다가 fx에다가 여기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딱 씌웠어. 이건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한 거니? 라고 하면 당연히 x좌표의 변화를 주려고 한 거지. x좌표가 y축을 기준으로 해갖고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게끔 조작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이렇게 나온 거면 그 x좌표에 당연히 집중을 하시면 돼. 별거 없어요. 해석이라고 하는 게 x좌표랑 y좌표만 분리해서 관찰만 잘해도 대충 답일 거야. 자, 보시면 이게 직선이 일단 나오고 일단 그려봅시다. 직선이 절편이 18 그럼 일단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데 실제 그려지는 거는 이렇게랑 0까지랑 들어가고 그 다음에 27을 집어넣으면 9가 됩니다. 27을 집어넣으면 9. 여기가 그려지는데 이거 절대값을 다시 해야 돼갖고 절대값을 여기 18이 되고 여기 9가 돼서 얘가 이렇게 올려져요. 올려지면은 실제로 그려지는 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일단 뭐 이 정도가 그려져. 직선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여기까지는 별거 없어요. 자, 이제 이차함수 fx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차함수 fx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직선하고 이차함수가 이제 연결돼야 돼. 이차함수 뭐 이제 여기서 가족권에서 연속을 만들래. 이거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겠지. 연속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접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접어 올려야 돼. 그럼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쳐. 이렇게. 그럼 얘가 접어지면 여기서 이렇게 딱 되면서 이렇게 되는 함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냥 한번 시도해봐. 이렇게 하고 나면 자, 나를 볼게. x에 대한 방정 공식 절대값 gx가 서로 다른 양의 시간에서 3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이 한 개가 돼야 돼요. 이 k가 한 개, 이거 한 개, 3개. 여기에서 근이 3개.
자, 절대값을 씌워놓고 이렇게 씌워놓고 3개를 만들려고 봤더니 이렇게 3개가 될 것 같고 또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도 이렇게 3개가 될 것 같고 뭐 이러죠. 이런 것들을 아마 시도를 해봤을 거야.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봤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난잡하게 하면은 뭐가 잘 안 돼요. 이때 집중을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값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 18, 9 얘가 중요하거든. 왜 중요하냐면 y값이라서 그래. 우리는 y값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절대값이니까 y값에 대해서 뭔가 이게 벌어져야 돼. 0이 되는 값도 뭐 중요한 거지. 절대값이니까. 이 점이 중요해요. 여기다 이제 이 차수를 집어넣어갖고 다시 한번 해볼까? 와, 이제 아래로 한번 해볼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집어넣고 연속이니까 이어져야 되고 여기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일단 해봅시다. 이러고 났더니 이제 요 f 함수의 y 값이 또 중요한 점이 또 하나가 나왔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y 값에서 중요한 게 하나, 둘, 셋, 4개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러고 났더니 어떻게 3개가 되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 둘, 3개. 그 다음에 요 정도 요렇게 하니까 하나, 둘, 셋, 4개. 이 3개가 되도록 하는 개수가 한 개만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도 올려보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이 그림이 그려질 때 지금 위로 볼록했는데 그림을 이렇게 자, 여기랑 여기 y값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합체를 해서 만들어낼까 그 고민을 이제 해야 돼요. 자, 뭐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쪽으로 처음에 연결했는데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되고 여기로 연결해야 돼. 처음에 잘못 그렸어. 몇 번의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이게 느낌이 좀 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릴게요. 처음에 그린 게 그림을 잘못 그렸어. 자, 아래로 블록하게 해서 연결을 시켜놓고 절대값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볼게. 3개가 된, 이렇게 하면 2개 만나고, 이렇게 하면 1개, 2개, 3개 되고, 이렇게 하면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3개가 되고, 이렇게 3개가 되는 게 여러 개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3개가 되는 점을 이제 중첩시키는 거야. y값 입장에서 여기 18과 꼭지점과 9 얘네들을 고려를 하면서 얘네들을 뭔가 줄여야 돼. 개수를 3개가 되는 애를 줄여줘야 돼. 가장 대표적인 게 요 y값에 얘네를 극대값을 이렇게 올리는 거야. 아니 선생님 이렇게 돼도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은 1개, 2개, 3개 이렇게 되면 1개, 2개, 3개인데 봐봐. 이 증상이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요게 3개로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요게 2개로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 차이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언어적인 능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문제를 풀 때 실제로 이런 증상 때문에 문제풀이가 계속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3개가 아니고 2개거든? 이게 3개가 아니고 2개야. 이제 그 이유는 문제를 다시 보면은 나와. 문제를 나해서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예요.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라서 요 놈이 빠지고 요 놈은 이제 2개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요런 단어 하나에서 요걸 놓쳐갖고 계속 이제 문제 풀이가 안 풀리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이거 뭐라고 표현하나? 장애물 같은 거, 장애물. 큰일 날 뻔했는데 장애물 같은 거야.
이게 뭔가 내 발목을 딱 잡고 그냥 이게 걸려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없애기가 무지 힘들어. 약간 언어적인 능력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그래. 근데 나올 때마다 계속 생각하시고 단어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문제를 다시 읽고 계속 보고 그런 건 좋아요. 자, 하여튼 이게 답이에요. 이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스타일 문제를 많이 푼 친구들은 어떤 이제 감각으로 푸냐면 이걸 풀다가 대충 이렇게 적어 올려서 이렇게 맞추면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다 풀거든. 되게 좋은 거야.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들이 있어. 그 중요한 점은 x좌표 아니면 y좌표 둘 중에 하나야. 근데 특별히 얘는 절대값을 씌워서 y의 변화를 줘. y의 변화를 주는데 y의 변화를 주니 이게 적당한 그냥 어설픈 중간쯤 이제 변화가 생겨버리면 의미가 없으니 여기서 중요한 y 좌표에 딱 맞춰보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실행 안 되는 거는 이제 열심히 풀어보시면 되니까 자,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맞춘 사람. 이 9번이 계산으로 밀어붙여도 되고 이게 예쁘게도 뭔가 비율을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비율에 대한 거는 이따가 수업 시간에 이 문제가 또 교재에 있거든. 그때 하고 지금은 계산으로 밀어붙일게. 예쁘게 풀면은 이게 이제 암산으로도 돼. 그러니까 지수 함수에 그냥 특징이 있는데 오픈에 좀 이따가 해주고 그냥 계산으로 밀어붙입시다. 자, 기울기가 1이에요. 그 다음에 대충 y축이 뭐 이쯤에 있고 y의 수선의 발을 내는 게 A', B'. 이 정도 개념입니다. 뭐 대충 x축 뭐 이 정도 하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A와 B와 그 다음에 중점 M 만나는 점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Y는 3의 X 그래프고 이게 요 길이가 이만큼의 길이가 이만큼의 4배래. 이렇게 요거의 4배가 이게 된대요. 자, 이걸 이제 표현을 해야 돼. 표현하는 방법은 지금 뭐 A, B 두 개 점이 있어야 얘네 길이가 표현이 되니까 그냥 과감하게 갑니다. 뭐 A, 3의 A. 보통 수능 문제, 학과 문제는 이게 문자를 순서대로 A, B, C, D 이렇게 붙여주잖아. 이게 이제 미지수를 놓는 이제 힌트를 또 준 거기도 해. 얘부터 먼저 미지수를 놔주면은 수능에서는 100% 돼. 수능에서는. 다른 데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능은 얘부터 미지수를 놓으시오. 그럼 B는 B, 3의 A. 계산으로 일단 가볼게. 계산 능력을 먼저 키워줘야 돼, 이건. 좀 깡이 있어야 됩니다. 깡이. 자, 그래서 A', B' 길이를 가요. 이렇게는 노란색. 길이는 Y 좌표 차이잖아. Y 좌표 차이는 3의 B 빼기 3의 A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1짜리에 내가 등장을 하는데, 그럼 당연히 이게 보여야 돼. 이렇게도 보여야 돼요.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당연히 B입니다. 그럼 얘가 B 빼기 A이기도 하지. 요거를 이제 기울기 해석을 해도 괜찮고, 기울기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이 문제를 풀 때 X좌표, Y좌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 내가 이 길이들을 이제 좌표를 A로 표현할 것인가, B로 표현할 것인가, X좌표로 표현할 것인가, Y좌표로 표현할 것인가, 요 고민만 계속 하시면 돼요. 자, 하여튼 요게 높이 차, 이게 X좌표 차, 기울기가 1인 게 반영이 된 겁니다. 자, 요 정도 됐고 M의 좌표로 갑시다. M 가운데 2분의 A 더하기 B 2분의 Y좌표도 여기 직선의 가운데 그러니까 3의 A 더하기 3의 B 가운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N좌표도 구할 수가 있어요. X좌표는 동일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지수함수에다 집어넣습니다. 3의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돼요. 자, 뭐 그럼 길이 구하면 되죠. 뭐 MN의 길이를 구해 2분의 요
여기에서 빼면 돼요. y좌표 빼기 3의 2분의 a 더하기 b. 별거 없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만큼 길이의 4분의 1 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에 3의 b 빼기 3의 a를 쓰던지 아니면 4분의 1에 b 빼기 a를 쓰던지 요거는 이제 어떤 걸 쓰느냐는 좀 고민을 해야 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고 났더니 이거를 어떻게 풀지 이제 고민을 할 텐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1학년 가지고예요. 여기서부터는 뭐 수원수도 개념이 아니고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1학년 개념입니다. 자, 그냥 뭐 밀고 가요. 3의 A, 3의 B가 두렵지 않으면은 그냥 얘를 다 이렇게 넘겨서 계산해서 하면 되고 조금 복잡한 것 같다 그러면은 3의 A는 여기서 한 번 더 치환을 들어가 3의 B는 베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은 조금 얘가 가벼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은 요 놈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요 놈은 이제 루트가 들어가지 빼기 루트 AB가 되고 요 놈도 별거 없죠. 4분의 1에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하니까 조금 진짜 가벼워 보이지? 이러고 나서 계산을 하시면 3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4 루트 알파 베타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좀 이제 또 안 보이면 아쉬운데 인수분해가 됩니다. 루트 알파 루트 베타 그리고 이게 루트 알파의 제곱 루트 베타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3 루트 알파 빼기 루트 베타 그 다음에 루트 알파 빼기 루트 베타 알파 베타가 같아져 버리면은 이제 A랑 B가 같아져 버리니까 안 되고 여기서 근이 하나가 생겨요. 이 계산으로 밀어붙이는 능력은 있어야 돼요. 이거 진짜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를 풀어내면 어쨌든 베타는 이제 다 된 거야. 9알파 나머지는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 나머지는 어디야? B의 Y좌표를 구하는 거구나.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이제 거꾸로 바꿔갖고 여기에다가 풀어내시면 베타 빼기 알파는 요놈은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빼기 알파가 요거에 요거 쓰는 거야. 요거 베타 빼기 알파가 로그 3의 베타 요놈을 이라고 하는 게 로그 3의 베타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로그 3의 알파 요게 8 알파가 되고요. 이렇게 비율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딱 떨어져서 2가 되고 여기 계산되면은 여기가 9 알파 없어지면서 로그 3의 9가 돼서 2가 되죠. 그러니까 알파는 4분의 1 나와. 4분의 1 나와. 그러니까 마지막에 연립을 하는 과정은 뭐 어디다 놓고 계산해도 상관없어. 얘가 나오면은 뭐 이제 계산을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계산 능력이 있냐 없냐 차이니까. 10번은 어제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10번은 어제 한 거라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복습 능력이 있는지를 체크를 한 거라 자, 이거는 내가 테스트 채점을 하고 나서 판단을 해볼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